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이번 저는 탄핵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얼음공주, 수척공주, 거울공주 등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밥도 혼자서 맨날 먹고 장차관들은 부르지도 않고 기타 여러 사람들하고 밥 먹은 적이 없고 밥 먹는 사람은 딱 조윤선 하나라면서 엄청난 음모가 많았습니다. 밥도 조윤선하고 먹든 혼자 먹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씹히고 씹혔는지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그 자존심에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은 국민들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많은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까발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여서 그런지 엄청나게 씹히고 또 씹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정말로 남자들 입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차마 듣기 민망한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중에 여당인 국회의원들이 단체 행동을 보였을 때, 그리고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되었던가 그때 그랬잖아요.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참 품격 있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대통령을 올가미를 씌워서 똘똘 말아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했냐? 자기 식구들이라고 말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근데 당시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매장이 됐잖아요. 지금 와서 보세요. 지금도 비슷한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당 대통령을 쫓아내버리냐 말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은 혼자서 피켓 시위도 하고 탄핵이 정답인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탄핵이 되니까 펑펑 울면서 내 손으로 쫓아냈던 심정을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 그런 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 주길론 너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이 있다는 게 망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김매땡이라는 그 여자는 참 가관입니다. 지 소신껏 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소신을 말하는 나는 그들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찍어주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지지자들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지지자들은 가서 협박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짓까지도 했는데도 끝끝내 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권선동이 언제가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정말 앞장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친인이라고 하니까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저는 탄핵을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권선동이 오히려 탄핵은 반대지만 자유롭게 들어가서 해라고 투표 행사를 하라고 그런 말 들은 순간 저것도 아직 멀었구나. 정말 배신자는 끝까지 배신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게 비대위원장에 또 김무성이란 말이 또 나오고 내각제란 말도 나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구제불능. 저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들인가. 이 혼란의 시기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 배신을 하고 어떤 자들이 가라진지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 그들이 누군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자꾸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보고 그래서 지나면 잊어버린 줄 알고 허튼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다시는
공천을 받아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취임 때 누가 초청받은지 아세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정광훈 목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가서 초청받고 눈인사 찍으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경제도 안 좋은데 대통령이 허튼 짓 해갖고 우린 뭐냐 막 이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은 만약에 대통령이 흐지부지 넘어갔다면 2년 반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행정부 마비를 시키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차피 바로 정권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렸으니 국민들은 믿어주고 따라주고 해줘야 되는데 또 자기 편인 살인들이 먼저 또 칼을 뽑아서 찔러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여기저기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허튼 짓 해갖고 이 모양인데 어떡하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미쳐갖고 저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한테 초청을 받았을지 어쨌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겁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먼저 칼을 뽑고 찌릅니까? 저는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뽑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분명히 돌아오면 경제도 살리고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편을 돌려 세운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단체들이 1명, 2명 있는데 좀 많잖아요. 그럴 사람들도 총선이고 뭐고 간에 다 품어 안습니다. 저 거대한 태극기 세력을 완전히 벌레 보듯 합니다. 누가? 국힘이. 이래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도 목이 터져라고 싸우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저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태극기 부대 아니겠습니까?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말하고 그런 짓만 하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어떻게 내각제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언제까지 헤쳐먹으려고. 강력한 대통령제가 우리나라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삼성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나요? 문재인 때 이재용 회장을 몇 년이나 가둬놨나요? 그렇게 진을 다 빼고 쫙 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회장을 가둬놔버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영업 비밀을 내놓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